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모두 2022년 새로운 시작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는 30살 이후로부터는 새해가 됐다고 해서 크게 느껴지는 감정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2022년이 또 됐구나. 나 한 살 더 먹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만 드는데, 그래도 조금 좋은 점을 찾아보자면 약간은 후회스러운 2021년의 내 모습을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새해니까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는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은 연초에 읽으면 좋을 책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는 1월 달에 읽지 않으면 올해 내내 절대로 펼 것 같지 않은 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나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책. 세 번째로는 제 새해 다짐과도 관련되고 제 취향이 듬뿍 담긴 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한 주의 책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1월 달에 읽지 않으면 올해 내내 절대로 펼 것 같지 않은 책. 아침편과 저녁편으로 나눠봤는데요. 아침편에는 바로 이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입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삶의 지혜에 대한 성현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앤솔로지인데요. 톨스토이는 안나 까리나를 집필한 후에 삶에 대한 무상함,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무렵부터 15년 동안 수집해온 글이 바로 이 인생 독본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내 모든 것이 잊혀진다 하더라도 이 책만큼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굉장한 애정을 쏟은 책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정말 대단한데요. 소크라테스, 공자같이 4대 성인을 비롯해서 니체, 쇼펜하우어, 파스칼 등 우리가 익히 들어온 철학자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 책은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총 1, 2권으로 2권으로 돼 있어서 이 2권을 합치면 약 1300페이지나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래도 하루치만 따져본다면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 되는 아주 가벼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아침 일기를 쓰기 전에 읽고 있어요. 제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아침 일기를 쓰는 건데요. 비록 3일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아침 일기를 쓰고 나면 중심을 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기는 보통 하루의 일들을 정리하는 글인데 아침에 어떤 내용을 쓰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인터넷에 아침 일기 포맷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서 괜찮은 것 같길래 그 포맷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아침 일기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와져 있는데 책까지 사기에는 조금 아까운 측면이 있어서 저는 좋아하는 노트에다가 그 포맷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맷의 상단에 보면은 명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다가 인생 독본을 읽고 제가 좋았던 구절을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의 아이디어는 인생 독본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2021년에 이 책을 도전했다가 2월 달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막 좋은 부분에 노란색으로 밑줄도 치고 노란색 밑줄 친 부분보다 더 좋은 부분에 막 빨강색으로 별표도 치고 굉장히 열심히 읽었다가 딱 3월부터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과연 3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여튼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에서 이 책을 뽑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신기했던 부분은 2021년에 뽑았던 문장과 2022년에 저한테 와닿는 문장이 다르더라고요.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신기했고요. 2021년에 제가 좋아했던 구절을 읽어보면 지금의 내가 혐오까지는 아닐지라도 경멸하는 많은 것을 과거의 내가 얼마나 열렬히 원했던가 떠올려보라. 지금 너를 흔드는 온갖 욕망도 장차 그럴 것이다.
또 내가 욕망을 충족시키려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떠올려 보라. 미래에도 똑같을 것이다. 욕망을 누르고 달래라. 그것은 언제나 유익하고 언제나 가능한 일이다. 2021년에 저는 굉장한 욕망 덩어리였나 봅니다. 이런 글에다가 굉장히 많은 표시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었고요. 2022년에 1월에 제가 아침 일기에다 쓴 구절은 사소하고 불필요한 것을 많이 아는 것보다 정말 좋고 필요한 것을 조금 아는 것이 낫다. 요 문장을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문장이죠. 당연히 이 책의 모든 글이 제 생각과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다른 결의 생각이라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고 가볍게 넘기면 되고, 나한테 와닿는 문장이 있다면 한 번쯤 더 곱씹어 보거나 아니면 저처럼 필사를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2022년에는 이 책을 완독할 수 있을지는 내년 연초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덕분이었습니다. 1월에 읽지 않으면 올해 내내 펼 것 같지 않은 책, 저녁편 책은 이슬아 작가님의 일간 이슬아 수필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슬아 작가님을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만약에 글을 쓸 수 있다면 이슬아 작가님 같은 글을 쓰고 싶은데요. 그만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이슬아 작가님의 글은 다분히 솔직하면서도 적당히 절제돼 있고, 그 단어 하나가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 그런 유려한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슬아 작가님의 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일간 이슬아는 2018년도에 이슬아 작가님이 메일로 하루에 한 편씩 글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써오신 글을 모아둔 책인데요. 그때 당시 구독료가 한 달에 10,000원이었다고 하니까 한 편당 500원의 글들인데 정말 퀄리티가 이득인 그런 글들입니다. 제가 이슬아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세상에는 읽고 싶은 책들이 많고 또 읽어야 하는 책들도 많고, 그런데 이 책의 두께를 보자니 계속 미뤄왔던 책인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자 해서 2022년 1월에 읽지 않으면 절대 펼 것 같지 않은 책 저녁편으로 이 일간 이슬아 수필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인생 독본이랑 다르게 3월부터 시작하고 있고, 또 작가님이 주말에는 연재를 쉬셔서 한 달에 20편 정도의 글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그냥 침대 곁에 두고서 생각날 때마다 자기 전에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 글까지 읽었는데 초반부터 너무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아 작가님의 글은 문장 하나하나가 이쁘기도 하지만 기승전결을 다 읽었을 때 그 주는 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린다 하더라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슬아 작가님의 문장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좋았던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주를 보고 온 후 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라는 걸 하게 되었다. 말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주의하게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빈말을 줄이게 해주세요. 안 웃긴데 일부러 웃지 않게 해주세요. 안 좋은데 좋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어리석음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부업 전에 기도가 익숙해지자 주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게 되었다. 창피한 것 그만 쓰게 해주세요. 세상에 쓸모 있는 걸 쓰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동어 반복 말고 전복적인 이야기를 쓰게 해주세요. 느끼한 문장 안 쓰게 해주세요. 아니 그냥 우선 꾸준히 쓰게 해주세요. 마감 시간 안 넘기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욕심과 두려움 앞에서는 꼭 짧은 기도를 하게 된 것이다. 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상인지 혹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모양의 신 같은 건 아마 없으리라. 기도의 대상은 그저 내 몸인 것 같았다. 내 어리석은 몸으로부터 내 영혼을, 혹은 내 어리석은 영혼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달라는 기도였다.
그런 숱한 기도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솔한 실수들을 끝없이 반복하게 되는데, 딱 진지하게 가다가 이런 위트 또 한 방울을 딱 섞어주는 이슬아 작가님 정말 좋아합니다. 만약에 이슬아 작가님이 자기 취향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일기장이 모아져 있는 책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전에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글이나 나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슬아 작가님을 선택을 했고 매일 밤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느끼면서 잠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 일간 이슬아 수필집이었습니다. 두 번째, 새해 하면 계획이고 계획하면 새해죠. 세계 계새. 약간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여튼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책입니다. 로라 벤더캠의 시간전쟁입니다. 제가 20대 중후반 때는 자기계발서 위주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신입사원이기도 했고 굉장한 패기를 또 가지고 있었던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자기계발서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 책이 왜 특별하게 기억이 남냐면 시간을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아인슈타인도 얘기를 하죠.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이런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감정적으로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 느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우리의 의지로 인해 확장시킬 수 있다? 이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항상 반복되는 일상, 친숙함, 무료함이 시간을 쭈그려뜨리고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들이 시간을 확장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회사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회사 일 이렇게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고 회사에 가서도 비슷한 업무만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나 회사 다닌 지 6년이나 됐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시간을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튜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런 내용 외에도 시간을 디자인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삶을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기억을 확장시키는 방법, 또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여유를 갖는 방법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글 자체도 너무 뜬구름 잡는 글이 아니라 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자세하고 유용한 글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간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말이 쉽지 이 일에 치이고 저 일에 치이고 어느새 눈 떠보면 침대에 누워있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악순환을 끊어줄 수 있게 해결책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시간 전쟁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 새해 다짐과도 관련되고 제 취향이 듬뿍 담긴 책들입니다. 첫 번째 책은 이동환 저자님의 이기는 몸입니다. 제가 문장을 몇 개 읽어드릴 텐데요. 자기 이야기다 싶으신 게 몇 개나 되는지 세보시기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온몸이 항상 뻐근하다. 커피 없이 하루를 버티기 힘들다.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요즘 현대인이라면 이 네 가지 문장은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제 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의 새해 목표는 바로 건강 관리인데요. 정말 제가 느끼기에도 몸이 형편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체력, 건강,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적절하게 식이 조절을 하고 적절하게 운동하는 게 제 올해 목표입니다. 저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에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건강 관련된 책들은 믿을 만한 전문의가 썼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 책의 저자인 이동환 의사는 만성피로 클리닉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현직 의사시기도 하고요. 유튜버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무려 구독자가 54만 명이나 되시는 엄청난 영향력의 유튜버셨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나 스트레스 관리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서 삼성, 현대 같이 대기업에 출강을 가시기도 하고 TV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어봤을 때에도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조금은 문제가 될 만한 소재들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 시장에 건강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제가 왜 이 책을 고르게 됐냐면 이 책의 목차를 봤는데 구성이 너무 알차더라고요. 첫 번째 파트인 바이러스를 이기는 몸이라고 해서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면역력, 미세염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파트인 질병을 이기는 몸에서는 각 기관별로 현대인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외국 서적이나 오래된 서적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더라도 지금의 내 생활 패턴과 맞지 않는 얘기들이 나올 때가 종종 있는데 이 책은 딱 2000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건강 지침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제 일상에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책이었고요. 세 번째 파트인 노화를 이기는 몸에서는 노화를 늦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은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어머님들의 잔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하루에 3끼를 먹는 패턴이 산업혁명 때 거의 20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의 식사 패턴이었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는 훨씬 적게 일하고 또 우리의 식사는 그때보다 고열량인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하루에 3끼를 드시지 않아도 되고 3끼를 먹는 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적절하게 운동해라. 이렇게 비록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내 생각을 실천까지 연결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목표가 건강관리이신 분들은 이 이기는 몸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제 취향이 듬뿍 담긴 책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 영상의 마지막 책은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의 숲에서 우주를 보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책들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 유지원 교수님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생물학이나 철학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이 책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만족하실 책이고요. 일단은 이 책은 글의 배경부터가 굉장히 근사해요. 이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보충 설명을 먼저 하자면 불교에는 만다라라고 하는 문양이 있어요. 이 문양은 인생의 경로, 부처의 깨달음을 재현한 문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양 가운데는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이 원을 통해서 우주의 전체를 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처럼 저자도 깊은 산 속에 작은 원을 그려서 그 원 안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고자 이 책을 쓰셨다고 해요. 책의 머릿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극히 작은 것에서 우주를 탐구하는 것은 여러 문화권을 관통하는 명상 주제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비유는 티베트 만다라지만 서양 문화에서도 비슷한 본보기를 찾을 수 있다. 블레이크는 시 순수의 예언에서 만다라보다 더 작은 흙이나 꽃을 비유로 들었다. 한 톨의 흙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리라.
블레이크의 소망은 서양 신비주의 전통에서 비롯했으며 이 전통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기독교 관상가들이다. 십자가의 성 요하네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노리치의 성녀 율리아누스에게는 지하 감옥과 동굴과 작은 개함이 궁극적 실제를 들여다보는 렌즈였다. 이 책은 티베트 만다라와 블레이크의 시와 율리아누스의 개함이 던진 화두에 대해 생물학자의 대답이다.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이 책은 생태계 순환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약 1년 동안 쓰여진 글들이 모아져 있고요. 1월 1일 결혼, 1월 17일 케플러의 선물, 1월 21일 실험 이런 식으로 약간 관찰일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연초니까 1월 1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자면 이 글에서는 지으류와 연가시가 등장합니다. 지으류라는 거는 우리가 깊은 산 속에 갔을 때 바위나 나뭇가지나 나뭇잎이 반짝반짝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지으류의 껍질이 빛나고 있는 거라고 해요. 이 지으류는 균류, 조류, 세균 이 세 가지 개체가 공생하는 복합 유기체인데요. 하나라도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병약해지거나 서식 환경에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공생하는 모습을 우리 결혼 생활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글입니다. 또 지유류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도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도 원래는 독립적인 세균이었다가 공생을 선택하게 된 케이스라고 해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연합과 융합을 기본으로 상생하는 존재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유류와 반대되는 예로 연가시가 등장하는데요. 이 연가시는 숙주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숙주가 필요 없어지는 순간 이 숙주를 파괴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가시조차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가시의 약탈의 원동력 또한 협력에서 나온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런 자연적인 요소를 우리의 삶에 빗댄 이런 너무너무 근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연초에 이 책 읽어보시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연초에 읽으면 좋을 책들 5권을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굉장히 오늘 텐션이 업돼 있죠. 제가 좋아하는 책들도 많이 등장을 해서 이 책이 여러분 새해 시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